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지난 12월 달에 이어서 이번에 두 번째인데, 제가 지난 12월 달에는 이제 단내 10 들어와 가지고 이제 특별히 좀 강조드리려고 했던 게 타일 기반 앱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이제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에 대해서 이제 1 년간 말씀드릴 예정이다라고 해서 전체적인 오버뷰를 딱 설명을 드렸는데, 예, 이제 그거에 이어서 요번부터 시작해 가지고 앞으로 한 2 개월에 한 번씩이니까 4 번, 5번 정도에 걸쳐 가지고 네 인제 각각의 그 디테일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이제부터 계속 꾸준히 가지려고 하고요. 참고로 지금 단넷 11이 프리뷰 1이 새로 나왔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또 계속해서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고, 향후에는 아마 그 마우이라고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단넷 크로스 플랫폼 앱 개발할 때 쓰는. 마우이도 아마 그 파일 기반 앱의 형태로 개발할 수 있게 될 거다라는 전망이 있어서, 네, 지금 이걸 확인해 두시고 잘 숙지해 두신다면은 이제 좀 더 다양한 패러다임을 접목을 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는 주제는 단넷을 스크립트처럼 API도 파일 하나로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파일 기반 앱을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이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개발 환경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이제 C# 스크립트와 간단한 웹 API, 그리고 튜토리얼만 하면 재미가 없죠. 실제로 쓸만한 예제 하나를 데모로 또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일단 12 월에 다뤘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 볼게요. 우선 파일 기반 앱, 그러니까 파일 베이스드 앱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단넷이 이제 드디어 두 자릿수 버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서 단넷이 여전히 윈도우즈다라고 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보시는 단넷은요, 단넷 프레임워크 4.0 버전 때입니다. 4.0, 4.5, 4.8 요 버전 때 머물러 있는 거고, 지금의 단넷의 최신 버전은 단넷 10.0 입니다. 버전만 무려 6 단계가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당연히 단넷은 이제 윈도우 전용이 아니라 리눅스와 맥도 디폴트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단넷이 여전히 윈도우 전용이라고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은 네, 아직도 단넷 프레임워크 4.0 때 바라보고 계신 것 같다라고 정정을 해 주시는 게 다른 방향일 것 같습니다. 이거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네. 예. 그래서 파일 기반 앱은 기존에 이제 우리가 왜 프로젝트 파일 같은 거를 만들 때 보면은 어떻죠? 그 CSPROJ라고 하는 확장자로 된 파일들 많이 만드실 거예요. 근데 이게 XML 형태로 되어 있고, XML 안에다가 이제 파일이 뭐가 들어 있고 설정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기술을 하고, 거기에 이제 C# 파일을 추가를 해서 쓰는 방식으로 많이 했는데, 근데 인제 뭐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프로젝트 규모가 이제 일정 규모 이상 된다 그러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니까. 근데 요즘 대세가 뭐죠? 바이브 코딩이잖아요. 바이브 코딩을 하는데 이런 애들이 붙으면 너무 거추장스러워요. 그래서 좀 더 바이브 코딩이나 빠른 프로토타입 개발에 압도적으로 유리한 그런 모델, 스크립트 언어이지만 스크립트 언어랑은 다른 그런 구조를 가질 수 있는 유리한 설계 방향을 이제 고민을 하다가 아마 이런 게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C# 프로그래밍의 단계별 확장을 앞으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스텝은 우선 네, 파일 기반 앱으로 그냥 .cs 파일 하나만 작성을 하고 끝내는 거예요. 이제 이 과정 안에서 빠르게 프로토타이핑하고 바이브 코딩을 이제 이 안에서 충분히 해본 다음에 이제 단넷 프로젝트 컨버트라는 명령어가 단넷 10 들어와서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걸 써서 .cs 파일을 C# 프로젝트로 그대로 변환을 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써서 프로젝트를 업스케일을 하고 일반 프로젝트로 전환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가 하나만 있진 않죠. 보통 우리가 뭐 그 ORM 같은 건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가서 보면은 그 엔티티 프레임워크 그 DB 모델 담겨 있는 클래스 라이브러리 따로 하나, 뭐 클라이언트 뭐 백엔드 뭐 여러 단위로 프로젝트들을 나누는데, 이제 단넷 10 들어와서부터는 또 뭐가 바뀌었냐면, 예전에는 .sln이라 그래서 한 솔루션 안에 여러 프로젝트 묶어서들 많이들 관리하셨는데, 인제 솔루션 파일 자체도 이제 간소화가 돼 가지고, 옛날에 그 레거시 문법은 XML도 아니고 제이슨도 아닌 게 되게 특이한 문법을 썼었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그 기반 사용하지 않고 SLNX라고 하는 걸 디폴트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주얼 10을 뿌리나 옛날 MS 빌드 타입의 프로젝트를 다루는 경우가 아니면 SLNX라고 하는 간소화된 솔루션 파일을 이용을 해 가지고 여러 프로젝트들을
이제 한 번에 묶어서 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점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파일 기반 앱을 처음 보고서 '이거 그냥 C# 스크립트 아니에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애매하게 들릴 수가 있어서 딱 정리를 해 드리면 C# 스크립트는 용도 제한이 걸려 있는 코드 환경입니다. 그래서 C# 스크립트로는 프로젝트 타입이나 SDK를 고주실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어디까지나 처음부터 정해진 용도, 주로 콘솔이나 노트북처럼 환경이 미리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해진 범주의 기술만 가지고서 쓸 수 있는 것이 C# 스크립트이고요. 근데 모양은 비슷하지만 파일 기반 앱의 경우는 처음에 내가 어떤 타입의 SDK를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넷 프레임워크 기반의 프로그램도 파일 기반 앱으로 개발하실 수 있고요. 그 윈폼이나 WPF, 그리고 아직은 지원되지 않지만 단넷 11부터들 마우이나 혹은 뭐 ASP.NET Core, 웹어셈블리 등등 뭐든 다 됩니다. MCP 서버 개발하는 것도 되고요. 그래서 파일 기반 앱의 구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 있는 건 전부 다 선택 사항이에요. 그래서 슈백 라인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이게 뭐다."라고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문법적으로 보면 되게 닮아 있어요. 지금 여기 뒤에 보시면 샵 콜론 SDK라고 돼 있는데, 슈백 라인 생긴 게 어떻죠? 샵하고 느낌표 한 다음에 바로 명령어 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지원하는 김에 얘도 그 파일 기반 앱의 특수 문법 정도로 지원을 해 주면 되게 그림이 좋게 나오겠다라고 아마 엔지니어링 단계에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C샵에서 정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미 있는 구문은 아니긴 하나, 이제 실행 라인을 문법적으로 허용을 해 줌으로써 유닉스나 리눅스나 맥OS에서 이 파일 기반 앱에다가 플러스 X에서 그 저기 퍼미션을 할당을 해 주게 되면은 마치 원래부터 이제 리눅스 네이티브 프로그램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스크립트를 이제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샵 콜론 SDK가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얘도 선택 사항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기재하지 않고 시작을 하게 되면 그냥 일반적인 콘솔 애플리케이션으로 빌드가 돼서 나가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다른 종류의 SDK를 골라서 지정을 하시게 되면 이제 용도나 목적에 맞게 다양한 프로젝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보던 프로젝트 타입을 결정하는 것과 비슷한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이게 파일 기반 앱은 그러면 그냥 토이 프로젝트밖에 되지 않냐?"라고 질문들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게 만들어 주는 강력한 수단이 있습니다. 바로 샵 콜론 프로젝트라고 하는 명령어를 써 주시면 되는데, 이걸 쓰시게 되면 기존에 여러분이 미리 만들어 놓으셨던 CS 프로젝트나 비주얼 베이직 프로젝트를 그대로 인클루드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유닛 테스트나 혹은 이제 간단하게 코드 같은 것들 붙여서 테스트해 보거나 이제 시험적인 환경을 만들어 볼 때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샵 콜론 패키지라는 걸 써서 이제 뉴게 패키지 참조를 지정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팀 내에서 자체적인 뉴게 리포지터리를 운영을 하고 계시다 그러면 뉴게타 컴픽이라고 하는 파일만, XML 파일만 잘 구성을 해 주시면 여기에다가 우리 팀에서 사용하는 혹은 이제 요즘 인프라지스틱스나 그래프시티 같은 상용 컴포넌트 업체들이 그 자체 피드를 따로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자체 피드에 액세스할 때에도 이 문법을 써서 그대로 상용 컴포넌트를 불러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샵 콜론 프로퍼티라고 하는 걸 굉장히 많이 쓰게 되는데, 이거는 기존의 프로젝트 파일로 치면은 프로퍼티 그룹 태그에 있었던 빌드 속성들 제어하는 부분을 여기에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올 수 있는 속성은 사실상 무궁무진하고요. 이제 내가 사용하는 SDK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프로퍼티의 종류가 매우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고도화된 그런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이 전부 어디로 나중에 프로젝트가 마이그레이션 되면 이동되냐면 CS 프로젝트 파일 안으로 전부 이동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이 내용들과 프로젝트 파일 설정이 동일하게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걸 파일 하나에 넣는다 해서 파일 기반 프로젝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SDK는 네, 글씨가 좀 작게 나오긴 했는데 대충 요 정도 선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 따로 지정 안 하면 마이크로소프트 .NET SDK가 기본으로 쓰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ASP.NET 웹 API나 뭐 이제
레이저이바 웹사이트나 이런 거 만들 때에는 웹이라고 뒤에다가 붙여서 SDK를 지정을 해 주면 서버에 관련된 모든 설정들이 기본으로 입혀짐과 동시에 웹 개발을 위한 환경이 자동으로 세팅이 됩니다, 파일 하나로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이렇게 개발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을 수 있는데 데몬이나 엔티 서비스를 만든다고 했을 때 예 .SDK, .worker라고 SDK를 지정해 주시면 그러면 인제 장기 실행되는, 그러니까 단발성으로 실행되는 거 말고 장기 실행이 되는 경우에 가비제 컬렉터 설정이나 세부적인 설정들을 좀 다듬어 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듬어진 채로 들어가는 SDK가 기본 제공이 돼서 이걸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4월 세미나에서 이어서 말씀드릴 텐데 aspire.epos.sk라고 하는 특별한 SDK 타입이 있습니다. 이걸 쓰시게 되면 어 우리가 왜 도커 컴포즈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서 뭐 쿠버네티스 가지고서 여러 그 애플리케이션이나 컨테이너 같은 것들 많이 띄우는데 반넷에도 이거에 대응이 되는 독자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에스파이어고요. 이 에스파이어도 파일 하나로 이렇게 오케스트레이션을 끝내도록 도와주는 그런 네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어서 이걸 쓰면 간편하게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그 여러분께서 nuget.org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 보시면 누get 패키지 형태로 SDK들이 말려 올라가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이론상 거기에 있는 모든 SDK를 여기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넷 11에서는 좀 더 복잡한 환경의 SDK 지원도 많이 들어갈 거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우이, 안드로이드나 iOS 앱 개발하는 것도 파일 기반 앱으로 어쩌면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그런 모델이 곧 예 현실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일 기반 앱만의 고유한 특징이 하나 있다면 기본적으로 AOT 빌드가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AOT 빌드가 뭐냐면 혹시 JIT라는 거에 대해서 들어보셨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네. JIT가 정확히 뭘까요?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음. 혹시 아까 그 경품 나눠 주기로 했던 거 아직 유효할까요? 네, 이런 거 경품이 있어야 대답이 잘 나오시더라고요. 예. 아까 제가 책을 3 권을 받았는데 그중에 한 권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한 분 드릴게요. 네. 아 아쉽습니다. 네. 실행을 할 때 네. 컴파일을 해서 EVA 파일 50%. 네. 근데 아까 자바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바에도 똑같은 개념이 있죠. 네네. 지금 뭔지 모르겠는데 느낌이 네. 그 제 앱이 더하고 있는데 코드를 고쳐서 네. 이게 앱에 맞는 대로 하는 그런. 근데 그렇게까지 막 능수능란하진 않습니다. 네. 그러면 삶이 참 많이 편해졌겠죠. 네. 예. 힌트. 중간 언어. 바이트 코드. 쉽게 안 나오네요. 예. 그 우리가 C 언어 가지고 컴파일하면은 어떻게 되죠? 보통 CPU를 지정을 하고 그 CPU에 맞는 기계어를 프로듀싱을 하잖아요. 근데 자바나 단넷은 어떻죠? 중간 언어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자바는 바이트 코드, 단넷은 MSI의 인터미디에이트 랭귀지라고 하는 걸로 만드는데 근데 이렇게 만든다고 끝은 아니겠죠. 실제로 그걸 실행해 주는 CPU가 그때그때 기계어로 이거를 갖다 주어야만 제대로 실행이 되는 구조일 텐데 그래서 JIT라고 하는 건 중간 언어로 만들어진 거를 기계어로 바꾸어 주는 행위를 말하는 거고 중간 언어는 애초에 그런 그 기계어로 컴파일하는 과정을 좀 더 간소화시켜 놓은 한번 미리 부어 놓은 그런 빵 같은 느낌의 도구인 겁니다. 근데 단넷이나 자바나 이 JIT 때문에 "성능이 안 나온다."라고 예 비판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어쨌거나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컴파일 과정을 거치는 것 자체가 성능에서 오버헤드라고 비판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인 건데 그러면 JIT도 필요 없고 그냥 처음부터 AOT로 그러니까 어헤드 오브 타임이라고 해서 그냥 기계어로 바로 컴파일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기 시작을 했고 결국은 이게 C 언어랑 비슷한 상황이 된 거죠. C 언어도 보면은
리플렉션이라든가 이런 고급의 어떤 동적 기능이나 이런 걸 어 되게 제한적으로 걸어 놓고 그냥 이제 바로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코드를 만드는 데 집중을 하는데, 단넷에서도 이 패러다임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단넷 이제 10 부터는 AOT 컴파일러가 이제 정식으로 이제 기본 기능으로 탑재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걸 써서 개발을 하시게 되면 단넷 런타임이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는 정도를 넘어서서 C 언어가 생성하는 코드와 거의 대등하게, 러스트가 컴파일하는 것과 거의 대등한 코드를 만드실 수가 있어서 어디까지 되냐면 C 언어에서 사용하는 스태틱 라이브러리를 단넷으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고요. DLL, SO, 다이나믹 라이브러리 전부 프로듀싱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타일 기반 앱은 아마 의도적인 것 같긴 한데 이 AOT 빌드를 기본으로 켜 놓은 상태로 세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리플렉션에 관련된 기능들에 의존하는, 특히 제이슨 처리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일부 편의 기능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이 약간 더 까다로워지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까 보여 드렸던 퍼블리시 AOT 속성을 끄는 걸 통해서 이제 일반적인 단넷 애플리케이션과 똑같은 형태로 빌드를 계속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예 하나하나 개발 환경이랑 이런 걸 준비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네, 저는 오늘 일부러 맥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냥 맥에서 이제 개발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갖고 온 거고요. 맥에서는 네, dot.mat이라고 들어가면은 바로 단넷 다운로드 사이트로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그 자바, 우리 왜 자바 JDK 같은 거 받을 때도 어떻게 했죠? 오라클 홈페이지 가 가지고 JDK 받았잖아요. 단넷도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옛날처럼 뭐 윈도우즈 업데이트 들어가야 되고 뭐 단넷 프레임워크 깔아야 되고 비주얼 스튜디오 깔아야 되고 더 이상 이러실 필요 없고요. 그냥 여기 가서 받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맥 쓰면 뭐 하죠? 홈브루랑 맥포트 많이 쓰시죠? 당연히 있습니다. 네. 보시면 단넷이라고 엄연히 패키지가 있고 네, 단넷 10 이라고 되어 있죠. 네. 맥포트도 있습니다. 맥포트. 네. 단넷 SDK 10 있죠. 그래서 요 두 개만 설치를 하면은 예 곧바로 단넷을 그 CLI 명령어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 여기에 추가로 한 가지 더, 그 아까 AOT가 제가 말씀드리기에 그 JRT 과정을 안 거치고 바로 이제 기계어 코드를 만들어 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C 컴파일러랑 C 링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AOT 기능까지 사용을 하시려면 얘네들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 맥에서는 그 엑스코드라고 하는 걸로 이제 그 CLI 도구나 이런 것들 이제 설치하시게 돼 있는데, 엑스코드 셀렉트 명령어를 써서 이제 C 컴파일러랑 네이티브 툴 체인을 추가로 설치해 주셔야 되는 과정이 이제 추가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리눅스의 경우도 한번 볼게요. 음 제가 리눅스 환경을 좀 준비를 해 놓은 게 이쪽 말고, 네, 이제 WSL에다가 이제 설치를 해 놓은 건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 단넷이라고 명령어 쓰고 이제 마이너스 마이너스 리스트 SDKs라고 하면은 여러 버전에 걸쳐서 이렇게 설치하실 수 있고요. apt install 단넷 SDK dot 아마 이게 맞을 거예요. 아, 수동 명령어 써야 되는군요. 네. 이제 미리 설치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뜨지만,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우분투에 제가 아무런 사전 설정을 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제 우분투 기본 패키지 매니저에
진짜로 단넷 SDK 10.0이 정식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넷 SDK 10.0 혹은 이제 AOT 포함해서 네이티브 툴체인까지 같이 설치할 거면 이렇게 단넷 SDK AOT 10.0이라고 패키지 네임을 쓰시면 바로 설치가 한 번에 됩니다. C 컴파일러까지 한꺼번에. 그리고 우분투만 되냐? 아니죠. RHA 계열 전부 다 지원되고요. 약간 시차가 있긴 한데 메빅스라고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메빅스. 뭐냐면 네이버에서도 리눅스를 만들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메빅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이버 리눅스의 경우에도 놀랍게도 단넷 10.0은 아니고 8.0과 9.0이 정식 패키지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단넷이 외산 기술을 쓰는 리눅스 배포판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브로드하게 자바만큼이나 다양한 곳에서 이게 지원이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심지어 FreeBSD에서도 단넷이 인식이 돼 있습니다. 10.0 이요. 네. 그래서 정말 어디서나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자바를 쓰는 느낌으로 단넷을 써 보시라고 꼭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개발 환경을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 네. 아이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 여기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갓단넷에 가셔서 단넷 SDK 받으셔서 사용하셔도 되고 리눅스의 경우는 화면을 좀 키울게요. 네. 이렇게 예 주요 그 패키지 배포판들별로 이게 다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거 구글에서 아마 그 파이어베이스 스튜디오라고 하는 그 온라인 개발 환경 VM을 탑재한 온라인 개발 환경을 만든 게 있는데 거기서 쓰는 리눅스 배포판이 아마 다른 걸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배포판에서도 지금 아마 .NET SDK 10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맥에서는 홈브루 그리고 맥포트 전부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걸로 골라 쓰시면 되겠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메모장만 있어도 코드 작성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그런지 볼게요. 저는 이제 오늘 맥을 준비했기 때문에 지금 빈 디렉터리가 있고 아까 실행 라인은 이제 이렇게 써 주면 보통 잘 돌아가거든요. 답례시라고 하는 별칭을 찾아서 이제 그 별칭에다가 이 파일 경로를 그대로 이제 꽂아 넣어 주겠다고 이런 라인을 쓴 거고 그다음에 네. 이렇게 써도 컴파일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3 레벨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C# 그 .NET 10 이전에 좀 일찍 이런 기능이 들어왔는데 메인 메서드 없이 마치 스크립트 언어 쓰듯이 이렇게 작성을 해도 이게 메인 메서드에 들어가는 코드로 자동으로 인식이 되고요. 예 실행 권한 쥐어 준 다음에 실행을 하면 네 헬로 월드가 뜨죠. 이제 이와 같이 그 프로그래밍 경험이 굉장히 간소화가 돼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네. 단넷 스크립트, C# 스크립트. 이 C# 스크립트가 아니고 얘는 파일 기반 앱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리고 C# 스크립트는 지금 보여드리는 이 단넷 프로젝트 컨버트 명령으로는 변환이 안 됩니다. 근데 얘는 파일 기반 앱이기 때문에 네 지금 보시면 헬로 디렉터리가 만들어져 있고 보시는 것처럼 프로젝트가 지금 바로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드만 깔끔하게 분리가 돼 있고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 파일이 자동으로 만들어졌죠.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간소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전과 다른 형태의 개발이 가능하다라는 걸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진행을 하면 네 이렇게 개발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이제 '나는 그 빔 기반의 혹은 이맥스 기반의 에디터를 선호를 한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얼마든지 개발하실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인제 이렇게 개발하는 거 말고 우리가 요즘 선호하는 건 뭐죠? AI 기반 코드 어시스턴트 사용하는 걸 선호하실 텐데 네
여러 조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가장 완전한 그 DX를 경험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게, 네,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맡은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좀 편향적이게 만들어져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예, 이제 정확히 말하면 실력 데브기 때문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써야 된다라는, 네, 그런 게 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기터 코파일럿을 여기에 같이 사용을 하면 이제 가장 완전한 바이브 코딩 경험을 이제 댄넷을 가지고서도 구현할 수가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시저 데브 킷을 깔면은 그냥 단순히 그 모범만 강조가 되고 인텔리전스만 되는 건 아니고요. 네. 네.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프로젝트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뜨는 것과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 특히 이제 이 방식으로 개발을 했을 때의 장점은 파일 기반 앱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인텔리센스 기능이 전부 다 지원이 되고요. 좀 더 예를 들면은, 이거 말고, 예, 뭐 이런 식의 코드 작성도 이제 좀 더 인텔리센스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정확하게 에러 없이 코딩할 수 있게 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도 보여드릴 예정이지만 이제 이렇게 단순 코딩 편집하는 거 말고 유계 패키지랑 이런 것들을 받으면은 그 패키지 안에 무슨 클래스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인텔리센스로 자동으로 수습해 주는 기능까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요걸 추천을 드리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개발 환경 구축하는 방법을 보여드렸고, 제가 이제 12월 달에도 그 데모 코드들을 모아 놓은 깃허브 리포지터리를 보여드렸는데, 네, 그 리포지터리에 들어갈 수 있는 주소를 지금 제가 엑셀 코드로 만들어 뒀거든요. 네. 밑에 있는, 네, 주소 타이핑하셔도 되고, 네, QR 코드 스캔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네, 당시에 이제 제가 만들어서 보여드렸던 코드가 이제 첫 번째 코드가 이거였는데, 네, 퓨백 라인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과 이제 동일한 형태죠. 그리고 이제 타일 기반 앱만의 이제 독창적인 특징이 하나 있다면, C# 프로젝트의 경우는 이제 우리가 현재 경로라고 말을 하는 게 프로젝트 파일의 경로가 아니고 사실은 만들어지는 exe 파일 기준의 현재 경로를 보통은 말을 하는데, 얘는 이제 스크립트 언어로서 동작하는 건 아니지만 멘탈 모델을 봤을 때 마치 스크립트 언어처럼 쓰이는 걸 방금 보셨을 겁니다. 내부적으로는 실제로 프로젝트 파일을 동적으로 만들어서 컴파일하는 과정을 거침에도 불구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있는 이 C# 스크립트 파일이 있는 현재 경로를 얻어올 필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앱 컨텍스트의 get data라고 하는 부분에 가서 엔트리 포인트 파일 패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파일 기반 앱 전용의 그런 특수한 속성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현재 이 스크립트 파일 CS 파일의 경로랑 CS 파일에 들어있는 그 디렉터리 위치를 정확하게 얻어올 수가 있어서요. 네. 보시면 노 레몬 노 멜론이라고 하는 문구를 이제 출력한 다음에 파일에 보면 정확히 이 C# 스크립트 파일의 경로가 이렇게 디렉터리랑 함께 나타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이제 스크립트 언어처럼 이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실 수가 있고, 우리가 그 파이썬이나 루비 가지고 하던 그 프로그래밍 감각을 여기에 그대로 입히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거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자바에도 이런 그 기술이 정확히 대응되는 오픈 소스 프레임워크가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자바에도 이런 느낌으로 코딩할 수 있는 도구가 있는데. 네. 제이뱅이라고 하는 네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프레임워크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이뱅이 제이뱅은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제 지금 MS가 한 것처럼 뭐랄까 프로그래밍 언어를 손을 댈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자바 자체가 워낙에 그런 부분이 보수적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이 나름대로 찾았던 이 슈백 라인의 대체제가 저도 처음 봤는데 샵 대신에 이렇게 슬래시 두 번을 써도 슈백 라인으로 인정이 된다고 해요. 트릭인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렇게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예 제이뱅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단넷이 아니고 제이뱅이라고 돼 있고 뒷부분은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크립트 파일 경로랑 그 뒤에 오는 모든 인자들을 다 집어넣는다, 제이뱅에다가. 그렇게 쓰여져 있는 걸 단넷 버전으로도 이게 재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넷에서도 이게 말이 되는 이유가 이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냥 주석으로 처리가 되는 것뿐이죠. 그리고 이제 실행 다 끝나고 나면은 엑싯 코드 받아 가지고 그대로 이제 "빠져나와라."라고 하는 것까지 그대로 제이뱅에서 쓰던 슈백 라인을 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동일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으로 코드를 작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하게 이제 유닉스나 리눅스 환경에서 이제 스크립트를 C# 코드로 작성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네. 그리고 재밌는 거 하나 보여 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정말 해 보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마 바이브 코딩 요즘 많이들 관심 가지고 또 실제로도 많이 실천해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네 사실 좀 단넷이 또 특히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의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짐작하시겠지만 이제 자바 스프링 때문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바에서 하는 일을 왜 단넷에서 못하지?'라는 거에 대한 불만이 항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게도 아래 한글 지금은 이제 HWPX가 대중화된 것 같은데 이제 HWP 레거시 포맷에 대해서 자바로 읽고 쓸 수 있도록 한 코드를 누군가 만들어 주신 분이 계세요. 그것도 오픈 소스로 풀어 가지고. 이거를 '단넷에서도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네 바이브 코딩이 이제 본격적으로 대중화가 됐고 그 덕분에 이제 생각만으로 이거를 옮긴다는 건 사실 코팅은 되게 굉장한 중노동이거든요. 중노동임에도 불구하고 성공 가능성을 담보할 수가 없었던 일이었는데 이걸 본격적으로 '내가 AI 힘을 빌어 가지고 구현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시도를 한번 해 봤는데 다행히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넷에서도 오피셜하게 아래 한글 레거시 파일을 읽고 쓸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열리게 돼 가지고 이거를 '바이브 코딩으로 다시 한번 입혀서 시도를 해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AI 모델들이 바이너리 파일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파이썬이나 노드.js랑 다르게 단넷이나 자바나 C++ 계열이 바이브 코딩이 잘 안 된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실제 소스 코드를 볼 수가 없는 상태에서 바이너리에 무슨 코드가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사실은 리플렉션을 통해서 까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까보지 않고서는 그저 한다는 일이 GitHub에 올라와 있는 문서나 리드미 파일을 보고 '대충 이런 게 있을 것이다.'라고 지레짐작을 해서 이게 이렇게 코딩을 들어가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 확률이죠. 이제 잘 알려져 있는 라이브러리들은 대체로 잘 맞습니다. 근데 아닌 라이브러리들은 아무리 용을 써도 계속 빌드 에러만 나다가 뭐 '이 길이 아닌가벼. 이 산이 아닌가벼.' 하고 갑자기 라이브러리를 걷어낸다든가 이런 대참사가 벌어지는데 네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제 단넷 한정으로는 우선 핸드미러 MCP라고 하는 제가 자체적으로 만든 MCP 서버를 이것도 뉴겟에다가 단넷 툴 기반으로 올려 뒀습니다. 참고로 뉴겟에다가도 이제 단넷으로 만든 MCP 서버를 올릴 수가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올려 가지고 아직 출시되지도 얼마 안 된 이 아래 한글 라이브러리를 바이브 코딩으로 한번 끝까지 써 보자 해서 데모를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이렇게 프롬프트로 그냥 파일 기반 앱을 코드를 하나 만든 다음에 이렇게 생길 그러니까 HWP 립샵이라고 하는 뉴게 패키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다음에 간단하게 HWP 파일을 만들고 "헬로 월드 문자열을 골고루 수정해 줘."라고 프롬프트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핸드미러 MCP를 사용을 하도록 저는 구성을 해 두었고요. 네. 시간 관계상
제가 아까 돌렸던 프롬프트랑 대화 결과만 좀 보여 드릴게요. 도구의 경우는 MCP.js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네. 이거를 있다. 네. 보통 우리가 그 MCP 서버 붙일 때 어떻게들 많이들 하시죠? Node.js니까 이제 npx 많이들 사용하실 텐데 예 단넷에도 DNX라고 하는 명령어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거 단넷 10에 들어온 명령어인데 예 npx에 정확히 그 대칭되는 환경의 그런 예 명령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똑같습니다. 이제 여기에다가도 이 핸드미러 MCP가 지금 실제로 누get에 올라와 있고요. 제가 올린 거고 0.1.1 버전의 MCP 서버를 받아 가지고 네 실행을 그냥 이제 "실행할까요?" 물어보는 걸 그냥 "실행해 달라."라고 요청을 이제 인자로 넣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 안에 도구가 42 개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도구가 많은 이유는 누get 패키지랑 DLL 파일들을 다 까봐야 되기 때문인 거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get 패키지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게 있으면 그거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캐싱하고 라이선스 정보 있고 그 안에 DLL 파일들 뭐 들어 있는지 확인하고 네 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분석에 관련된 것들을 잔뜩 넣어 놨고 여기 있는 걸 충실히 다 읽어 가지고 보시면 네 일단 이런 패키지가 있는지 사실 확인을 한 다음에 유게 패키지 분석 도구를 여기서 불렀고 그다음에 유게 타입 뭐 어떤 타입들이 있고 패키지들의 구성은 어떻고 뭐 등등등 많은 것들을 지금 핸드미러 MCP 도구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인베스티게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네 놀랍게도 이제 바디 텍스트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아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한 거에 대해서 대응이 되는 내용이겠구나라는 걸 AI가 유추를 해서 실제로 이걸 정확하게 코드를 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도 네 이렇게 제가 알아서 이제 구현을 해 냅니다. 그래서 대충 사용법이 맞아요. 블랭크 파일 메이커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둔 게 있고요. 자바에도 이런 클래스가 있고 그래서 네 이 메이크로 빈 아래 한글 파일을 만든 다음에 첫 번째 문단에다가 헬로 월드라고 하는 텍스트를 추가를 크리에이트 텍스트라고 하는 걸 써서 블록을 만들고 to 파일로 저장하는 것까지 이렇게 구현을 해 놓은 겁니다. 네 그렇게 만들어진 코드가 이거고요. 이 코드를 이런 MCP 서버가 없었다 그러면은 아마 제대로 못 만들었을 겁니다.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토큰을 엄청 소비를 했겠죠. 예 그래서 실제로 잘 돌아가는지도 한번 볼게요. 네. 생성이 되었다고 하고 네 진짜로 잘 만들어졌는지 봐야겠죠. 네. 잘 만들어졌네요. 네 이런 식으로 그 네 아래 한글 파일을 이제 리드 라이트 할 수 있는 걸 단넷으로 제가 바이브 코딩으로 만들어 놓은 걸 이용해서 네 이걸 MCP 서버를 이용해서 바이브 코딩 시키는 것까지를 전부 단넷으로 지금 커버를 한 겁니다. 전부 다 오픈 소스로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이렇게 그 콘솔 프로그램에서 할 수 있는 일 자체가 늘어난 것도 좋은 일이지만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주제가 네 스크립트 언어처럼 사용을 하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개발 환경이기 때문에 웹 API도 그렇게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난수를 생성하는 웹 API인데 이게 답니다. 이렇게 정확히 코드가 끝나요. 그래서 네 보시면 똑같이 쉐백 라인을 썼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는 ASP.NET Core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SDK를 달리 지정합니다. 그리고 편의상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는 퍼블리시 AOT가 true로 켜져 있는 게 파일 기반 앱의 기본 특성인데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하자면 좀 귀찮습니다. 번거롭고. 물론 이제 성능상의 이점은 굉장히 강력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걸 만약에 AOT를 모드로 빌드를 해서 내보내게 되면은 단넷 없이 그냥 네이티브 실행 파일이 바로 이제 구동이 되기 때문에 장점은 있지만 네 굳이 그래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서버의 경우에는 이제 이걸 꺼 놨고 그다음에 네.
이제 이다음은 ASP.NET Core 코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ASP.NET 웹폼이랑은 다르게 이제는 거의 모든 모던 .NET 애플리케이션들이 이렇게 빌더 패턴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제네릭 애플리케이션의 경우는 호스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쓰고 ASP.NET의 경우는 웹 애플리케이션 클래스를 씁니다. 그래서 웹 애플리케이션에 create builder라고 하는 함수를 불러서 전달받은 아규먼트를 이제 지정을 해 주고 그다음에 이제 난수 생성을 해야 되니까 디펜던시 인젝션을 할 때 이제 사용하기 좋으라고 이제 랜덤의 쉐어드라고 하는 정석 속성을 이제 닷넷 최신 버전에선 제공을 해 줍니다. 이걸 사용하시게 되면 난수 생성을 스레드 세이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의존성을 미리 주입을 시켜 놓은 다음에 네 빌더의 빌드 메서드를 불러 가지고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 만든 다음에 그다음으로 해야 될 게 특정 경로로 들어오는 이 요청에 대해서 난수 생성기를 주입을 받은 다음에 제이슨으로 결과값을 돌려주는 작업을 해야겠죠. 이 부분이 사실은 AOT 기능을 이제 꺼야만 이렇게 쓰실 수가 있는 거고 AOT 기능을 켜야 될 것 같다라고 할 때에는 이렇게 쓰실 수는 없고 이제 제이슨 시리얼라이제이션 컨텍스트를 따로 정의를 해 주고 뭐 이런 것들을 뒤에다가 더 이어 붙여 줘야 됩니다. 그래서 코드를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어차피 서버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그냥 AOT 기능을 끈 상태의 데모를 보여 드리려고 이제 이 정도로만 작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앱탈 런이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주변에 그러니까 제이슨 설정 파일도 있고 환경 변수도 있고 이제 캐스트레 서버에 주입할 수 있는 모든 환경 설정들을 외부에서 자유롭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고 그 설정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네 닷넷 서버를 실행하는 것까지 한 번에 끝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코드가 음 네 이 간단한 웹 API 하나 만드는데 9 줄이면 충분하거든요. 옛날에 이제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닷넷 프레임워크의 IIS에 ASP.NET으로 올렸을 때의 코드랑 이거랑 한번 비교를 해 보시면 엄청나게 컴팩트해진 거 보실 수가 있고 실제로 실행이 잘 되는지도 봐야겠죠. "빌드가 실패했다." 네 이렇게 실행하면은 안 될 것 같네요. 참고로 지금 빌드 오류가 난 이유가 여러 프로젝트 저희 파일 기반 앱들이 한 디렉터리에 지금 모여 있기 때문에 꼬여서 그렇습니다. 네. 파일을 하나 따로 떼어 줘야 되겠네요. 네. 여기서 실행이 잘 되네요. 네. 이렇게 웹 API가 이제 9 줄의 코드로 순식간에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고 음. 이렇게 닷넷 퍼블리시 명령도 바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퍼블리시 명령으로 아까 AOT 빌드를 켠 상태에서 퍼블리시를 쓰게 되면은 이제 닷넷 프레임워크 없이 바로 실행 가능한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는 거고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네 닷넷 SDK가 그러니까 닷넷 런타임이 깔려 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실행할 수 있는 고런 파일을 지금 만든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실행 파일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ASP.NET 서버를 바로 빌드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시간 관계상 준비는 못 했는데 그것도 됩니다. 좀 찾아볼게요. 아마 네. 이렇게 쓰는 명령어도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네.
그 리눅스와 이제 x64 아키텍처 기반으로 바로 이제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드는 기능도 제공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네. 컨테이너 이미지로 만드는 방법이 단넷에서 공식적으로 두 가지가 제공이 됩니다. 하나는 도커나 파드맨이 있으면은 거기에다가 컨테이너를 말아서 올리는 것도 지원을 해 주고요. 그냥 나는 이제 그 컨테이너 그 이미지 서버에다가 제출하지 않고 그냥 빌드 아티팩트만 바로 타르보로 만들고 싶다. 이거 나중에 그 임포트 하실 때도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 컨테이너 서버가 이미지 서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타르볼 아카이브로 만든 다음에 나중에 다른 이제 이미지 서버에다가 표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기능도 이제 이 퍼블리시 명령으로 바로 만들어 내실 수가 있어서 네 이렇게 만들어진 타르볼 파일을 이제 도커나 파드맨의 로드 명령어로 이미지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CI/CD 할 때 굳이 이제 온라인 상태의 도커 이미지 서버가 없다고 할지라도 빌드 아티팩트를 깔끔하게 뽑아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이런 구성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웹 API 데모는 뭐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실제로 리눅스 기반으로 이제 단넷 서버를 만드는 게 잘 돌아가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실질적인 예제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얘는 이제 프로젝트 규모가 좀 되기 때문에 플라이 기반 앱은 아닙니다만 실제로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서버를 지금 코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단넷 유니버스라고 하는 이제 컨퍼런스 히스토리 겸 이제 각종 홍보 사이트를 이제 만드는 걸 이걸로 만들었는데 개인적으로 이 단넷 유니버스 웹사이트를 만들면서 저는 의도적으로 그 바이브 코딩의 이점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 모든 그 행사 컨퍼런스 과거 데이터나 유튜브 URL 같은 것들을 실력 코드로 전부 다 말아 놨습니다. 제이슨 파일 만드는 것처럼 실력 코드로 이걸 다 디자인을 해 놓고 이제 뭔가 변경 사항이 있거나 고쳐야 될 일이 있을 때 실력 코드를 이용을 해서 이제 손쉽게 이제 코딩 에이전트가 정보를 가다듬을 수 있도록 전부 다 만들어 놨고요. 네. 이따가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지금 예정되어 있는 행사들도 정보를 보여주고 있고 저희 그동안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저희 단넷 그 행사에 발표를 해 주시면서 자리를 채워 주셨는데 이 많은 분들이 각각 어떤 발표를 하셨는가 이런 것도 전부 이제 아카이브로 기록을 해 두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정보는 데이터베이스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온리 C# 코드로만 작성을 해서 리눅스 도커 컨테이너로 지금 띄운 겁니다. 그래서 네. 도커 컴포즈 많이 보셨을 텐데 이제 요즘 웹 기술을 사용하면서 이제 꼭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게 SSL 인증서지 않습니까? 근데 SSL 인증서가 솔직히 말하면 관리하기 너무 번거롭고 짜증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캐디라고 하는 웹 서버를 요즘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걸 쓰시게 되면 렛츠 인크립트 인증서 발급 과정 자체가 자동화가 됩니다. 그래서 캐디를 앞단에다가 세워 놓고 캐디에서 렛츠 인크립트 갱신 자동화랑 이제 리버스 프록시 역할을 같이 맡기도록 해 주고 그다음에 실제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뒷단에다가 ASP.NET Core 케스트렐 서버를 뒷단에다가 붙여서 연동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렇게 깃허브에다가 컨테이너 이미지를 이제 자동으로 깃허브 액션으로 CI/CD로 빌드를 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단넷 프로젝트 컨테이너 이미지를 빌드를 한 다음에 연결을 시켜 주도록 구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도메인 주소가 구분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캐디 파일에다가 이렇게 "어느 도메인으로 들어오는 요청을 이 컨테이너로 보내라."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앞단에서 SSL 처리를 해 주고 내부적으로는 어차피 외부 연결을 받아들이는 그런 구간이 없기 때문에 굳이 SSL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이제 내부에서는 HTTP로 심지어 이제 포트도 80이 아니죠. 8080으로 되어 있는 걸 그냥 리버스 프록시로 이용해서
SSL 오프로딩을 거는 것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구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하고 있는 이 네 행사 데이터도 이렇게 C# 소스 코드로 전부 다 이제 구현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김재명 님, 윤명식 님 그리고 제 발표 세션을 이제 이런 식으로 코드로 작성을 해 놓고 불러다가 쓰는데,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코드를 이제 제가 손으로 편집을 할 수도 있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제 VS 코드나 비주얼 스튜디오나 이런 걸 가지고 열어서 그냥 바로 코드를 만든 다음에 푸시를 하면은 CI/CD까지 거쳐서 웹사이트에 고쳐지는 것까지 한꺼번에 이제 자동으로 처리가 되는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네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걸 네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요거는 네 실제로 요렇게 구성하는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QR 코드 하나 더 만들어 놨는데요. 네.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지 않고도 이렇게 멋진 웹사이트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나 이게 지금 .NET 10 기반으로 애플리케이션이 짜여져 있는 거기 때문에 성능에 있어서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또 오히려 간편하고 이제 바이브 코딩의 이점까지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활용하면 이제 이렇게 코딩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몇 가지 좀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 월에도 그 4 월, 6 월, 8월 이런 식으로 버걸로 앞으로 계속 네 여기서 인사드릴 예정인데, 4 월에는 에스파이어 13을 통해서 C샵8 3 개로 끝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구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린 것 그리고 아까 네 SDK 타입에서 에스파이어 얘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일 기반 앱으로 컨테이너 빌드랑 애플리케이션 간 연동이나 오늘 그 앞에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던 포스트그리 SQL 파일 있었죠. 이것도 그 에스파이어 13 에서 자동으로 띄울 수가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내가 구성할 줄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손쉽게 연동이 가능한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보여드릴 거고요. 예 이후에도 더 많은 내용을 또 다룰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하는 행사라 좀 말씀드리기 못하긴 한데 그래도 네 저희 플래그십 행사라서 언급을 하고 싶어서 넣었습니다. 예 곧 이제 3월 12일 되는데 네 목요일 날 종일 네 그 삼성동의 삼성역 스페이스쉐어에서 네 종일 행사로 AI랑 .NET 10에 대한 최신 기술 트렌드를 조명하는 예 그런 세미나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2월 28일 이달 말일까지 얼리버드 등록을 받고요. 그리고 3월 11 일부터는 예 저희도 이제 가격을 인상을 하게 돼서 티켓 가격이 쪼끔 더 높아진 상태로 3월 11 일까지 일반 등록을 줄 예정이니까 혹시 시간대가 맞으시거나 여건이 되시면 오셔서 뭐 세션을 듣는 것도 좋지만 네 네트워킹도 하시고 또 이제 최신 기술 정보를 또 많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이런 행사가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여기서 나온 내용들을 또 잘 추려 가지고 네 부산 세미나에서도 균형감 있게 다룰 수 있도록 준비 잘 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보통 네 "이 자리에서 질문 답변을 이제 받아보겠습니다." 하면 네 질문들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수줍어하시기 때문에 세션을 일찍 마치고 5 시부터죠? 예. 5시 전까지 네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뭐 궁금해하셨던 부분들 뭐 AI에 관련된 것도 좋고 무엇이든 다 좋습니다. 편하게 이야기 나누면서 네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